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예, 밤 9시 40분입니다. 예. 늘 똑같은 얘기지만 참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 예, 이렇게 참 늦게까지 와서 남들 뭐 퇴근하고 무슨 맥주 한잔하고 막 그런다는데 저는 어떻게 그냥 참 그런 팔자로 태어나지 못했나 봐요. 이렇게 뭐 또 와서 또 한 번 또 이게 하기로 한 것은 또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게 또 뭐 이렇게 민간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청년들한테 봉사하겠다, 또 뭐 이런 어떤 단체를 통해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왜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러운 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누구죠? 뭐 옛날에 뭐 민주당 정부 때 이제 그 비영리 단체 같은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서울시라든지 정부한테 뭐 수십억씩 받아가지고 자기들 뭐 차 올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었는지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나이 때 거 이걸 다 제가 제 돈으로 해가지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서울시라든지 정부한테 받아가지고 돈을 또 자기 월급까지 챙겼다 그러니까 참 뭐 어떻게 하면 그런 양심을 가질 수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해요. 저도 좀 그렇게 편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소위 얘기해서 정통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라는 것들도 사실은 이 19세기 영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는 이걸 다 자기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비영리 단체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상하게 무슨 뭐 정부 서울시라든지 또는 뭐 정부에서 뭔가를 지원받아서 하는 형태로 생각한 것은 이건 옛날 우리 박정희 시대 때 뭐 이게 관변단체라 그러잖아요. 관변단체. 그러니까 관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어떤 관변단체인데 뭐 이 사람들이 민간에서 하는 민간에서 이런 소리를 낸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이제 뭐 자유당 시절 때나 이렇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관변단체 개념이 지금 어떤 미영리 단체인 것 같아요. 옛날로 따지면 뭐냐면 그 뭐 전화 이러시면 안 이되옵니다. 뭐 살인들 있잖아요. 살인들. 진짜 뭐 하는 일 하나도 없으면서 직업도 없고 뭐 생산적인 것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뭐 어디 가서 그냥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올라와가지고 상소 올리고 그런 게 이제 지금 여기 따지면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에요. 근데 저같이 이런 비영리 단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제 그 지자체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거죠. 물론 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 다 그냥 이름 얹어놓고 심지어 이런 어떤 장소도 없어요. 그냥 어디서 누구한테 뭐 잠깐 얹혀가지고 뭐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아예 뭐 어디 누구 아는 형, 동생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얹혀가지고 그렇게 일을 뭐 비영리 단체네 뭐네 해서 이제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돈을 이제 구걸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9세기 그 영국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를 운영해서 본인이 제일 많이 돈을 각출하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그 회원들이 조금씩 돈을 내가지고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본인이 충분히 월급이 되거나 또는 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게 민간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민간단체 1917년 제가 이제 16년 11월이군요. 예. 그때 이제 이게 제가 청년의 힘을 이제 인정을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과연 나 말고 누가 이거를 이 인간단체라든지 뭘 받을 때 과연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받으러 갔거든요. 서울시에. 그 모임도 보니까 다들 그냥 도둑놈들이에요. 다 뭐 그냥 눈 뻘개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이걸로 내가 얼마 받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참 제가 봤을 때 참 한심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고요. 제가 지금 이제 할 얘기는 음악은 지금 뭐냐면 호르에 볼릿이라고 이제 이분이 어디 분이냐면 이제 칠레 분일 거예요 아마. 호르에 볼릿 타노이저 서곡을 피아노로 치는 겁니다. 생긴 게 정본부장처럼 생겼어요. 자, 근데 이제 저 내용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이제 본부장이 금융을 말한다를 가지고 왔죠.
이제 금융을 말한다. 금융을 말한다를 왜 가져왔겠어요? 지금 뭐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리려고 그런 거죠. 사실 뭐 제가 지금 있는 회사는 사실 금융회사나 이제 금융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을 했던 어떤 지금 지난 17년 동안 있는 회사하고는 좀 틀리죠. 하지만 상당히 이제 금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이제 뭐 사람들과 관련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높은 수준의 어떤 금융 지식이라든지 또는 법률 지식을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정말 이렇게 추락하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연일 증시가 폭락하고 있고 또 뭐 나스닥도 뭐 어제 뭐 4% 이상 5% 가까이 폭락했죠. 그 전에 그 전일도 한 3% 2~3%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옛날 우리 그 언제예요? 그 2년 전에 코로나 사태 났을 때 2020년 초반에 뭐 그때랑 거의 뭐 비슷한 분위기로 지금 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우리 집에 지금 저희 집에 산 지가 벌써 한 지금 한 2006년 7년도부터 살았으니까 한 15년 살았네요. 네. 그 집에 살면서 제가 도대체 폭락을 몇 번 겪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07년 때 2008년 때 폭락 한번 겪었고 또 2011년 12년 때 또 폭락 한번 겪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2014년도에 또 폭락 한번 겪었고 또 이제 2018년도에 폭락 한번 겪었고 예. 또 2022년에 폭락 한번 겪고 2020년에 폭락 한번 겪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 폭락이라는 것이 도대체 상당히 뭐 주기적으로 오면서도 그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뭐 도대체 이 폭락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야 이제 세계 경제 다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또 공통점이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주식시장 떠나야 되겠다 또는 뭐 이제는 부동산 끝이다 이런 생각 다 누구나 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저는 그 최연소 본부장 승진을 할 때라 폭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워낙 돈을 더 잘 벌고 뭐 그래가지고 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뭐 2008년도에 폭락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막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 근데 재밌는 거는 2008년도 9년도 이럴 때 2011년도 12년도 지나면은 이 집값이 뭐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음마 아파트가 7, 8억 할 때예요. 예, 압구정 현대가 뭐 10억 정도 할, 뭐 이런 때가 이제 2011, 12년도. 그러니까 부동산은 더 이상 끝났다. 당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부동산 시대는 끝났고, 이제 왜 사람들은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넘쳐 흐르는데 왜 집을 사느냐라는 얘기가 폭로해서 다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2017년, 18년 되니까 집이 막 몇 배씩 오르고 있는 거죠. 예. 재밌는 건 또 우리 2014년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또 뭐였냐면 이제 14년도, 14년 이럴 때는 금리를 또 올린다고 이제 금리가 이제 우리 어디예요? 금리를 좀 이제 지금 이제 금리 올린다고 문제였잖아요. 그때 내린다고 또 얘기했어요. 2014년도에. 하도 이제 좀 세계 경제가 좀 이렇게 좀 잘 안 도니까 2014년도나 15년도 또 금리를 또 내린다고 또 문제가 많았고. 근데 내리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금리가 내릴 때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진다고 해서 막 돈을 막 증시가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당시만 해도 또 금리를 또 내린다고 하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면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니까 또 미리 반응을 해가지고 또 증시가 또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폭락을 하면서, 세계 경제 이제 앞으로 암울하다. 뭐,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뭐 15년도, 16년도에 갑자기 또 랠리를 갔죠. 왜? 그때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이 또 엄청나게 또 증시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14년도, 15년도 가면은, 뭐 거의 뭐 중국 증시가 6천까지 갔습니다. 지금 3천 얼마잖아요. 뭐 그러다가 이제 또 17년도, 18년도 되니까 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불을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때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금리를 이제 또 점점 낮추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올리다가 이제 이제 점점 이제 내렸던 거를 좀 이제 올렸던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또 2020년이 되니까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제로 금리 시대로 가는 거죠. 왜? 이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금리가 또 제로 금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랑 상관없이 코로나라 그래서 또 주식이 또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단순히 제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막 경제학적으로 막 이걸 설명하고 안 설명하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폭락이 됐다 그래가지고 정말 세계 경제 다 끝난다 그래가지고 정말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2097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97년도 IMF 외환위기 때부터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97년도 IMF 위기 그리고 2000년도 2001년도 카드 대란 뭐 이런 쭉 생각해 보면 2002년도 카드 대란만 보면은 그때 뭐 다 이제 카드를 엄청나게 써서 사람들이 다 이제 막 신용불량자가 되고 막 태반이 막 사람들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카드 회사가 문을 닫고 또 금융사들이 문을 닫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 이제 8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 대량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죠. 97년도에 나온 거 아시겠지만 태국발 아시아 금융위기였죠. 어떤 이유를 떠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자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예, 대부분 다 뭐 1억, 2억 가지고 있던 자산들이 다 5억, 10억 되고 10억, 20억 되고 30억 되고 100억 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산들이 다 늘었어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는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지금 온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냥 자산이 다 늘었습니다. 또 부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30년 동안 BMW 가격은 1억인데 1억의 가치는 예전과 같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BMW 한 대 값이 집 한 채 값이었는데 요즘 BMW 하나는 그냥 집 한 채 값이 아니라 집의 2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 위기라는 것은 저절로 해결되지는 물론 않습니다. 에릭 홉스가 말 맞다나 세상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듯하게 인간이 해결책을 찾습니다. 누가 찾는다? 사람들이 찾습니다. 예. 세계 경제는 내가 굴리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 인구가 사람들이 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결국은 어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경제적 파국은 없어요. 예, 세계 공황도 그랬고 세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경제 다 잘 굴러갔습니다. 전쟁이 나고 1년, 2년 때는 좀 힘들었을지 몰라도 경제가 좀 지나잖아요. 전쟁이 좀 지나면 전쟁에 맞게끔 경제가 또 적응을 해요. 한마디로 경제라는 것은 적응이에요. 어디에 적응이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적응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정치적 사건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적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이 경제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죠. 중국과 미국과의 경제 분쟁 때 주식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트럼프 한마디 할 때마다 증시가 폭락을 하고 이랬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올라갔잖아요. 중국 지금 봉쇄한다고 베이징 봉쇄하고 다 지금 뭐 상하이 봉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봉쇄하겠어요? 봉쇄 끝나면 다시 또 중국 증시 부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경제 돌아옵니다. 러시아 증시. 러시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경제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 어떻게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뭐 계속 할까요? 계속 하더라도 적응됩니다. 더더군다나 전쟁은 곧 끝나요. 왜?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경제 활동을 위한 수단입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라는 곳이 전쟁을 이기고 지구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전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러시아는 충분한 효과를 얻었어요. 예, 여기서 더 이상 뭐 정토를 갖고 안 갖고 있는 의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가 망한다. 지금 세계 경제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 사실 다 하는 얘기입니다. 늘 그래왔어요. 늘 그래왔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해서 꼬꾸라진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제목에다가 이제 정말 이번에 꼬꾸라지느냐? 안 꼬꾸라집니다. 근데 왜 자꾸 꼬꾸라진다 그러냐? 지금 PBR이 뭐 1에 가깝죠. 예.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 증시, 주식, 지금 뭐 완전 박앤세일이에요. 예, 박앤세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뭐 삼성전자 뭐 지금 팔아야 되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 반토막이 났습니다. 팔지 말고 안 팔면 그만이에요. 예, 그쯤에서 놔둬도 돼요. 어차피 다 올라갑니다. 삼성 SDS, 네이버 지금 뭐 절반으로 떨어졌잖아요. 괜찮아요. 지금 사도 됩니다. 지금 안 사면 바보죠. 지금 안 사면 바보예요. 예, 한국 증시가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한국 주식 아주 좋습니다. 지금 주식 사놔야 돼요. 집? 지금 사야 됩니다. 왜? 부동산은 늘 올라요.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폭락한다? 한 번도 폭락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고 또 주춤하다가 다시 오릅니다. 집값이 이렇게 내려간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 집값이 내려간다 이런 허상은 절대 버리십시오. 왜? 인구가 늘고 안 늘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집값은 올라요. 왜? 돈이 자산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돈을 남겼지만 자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자산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산은 돈만큼 늘지 않아요. 코인? 미루어 짐작컨대 돈보다 가치 있을 겁니다. 왜? 그것 또한 한정된 수량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것이 돈입니다. 중앙정부라는 것이 있는 순간 중앙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낼 거기 때문에 특히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또는 일본 같은 경우도 양조장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찍어내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뭐 일본은행이 돈을 발행을 해서 일본 기업 주식을 사기 때문에 결국 그게 그거예요. 예. 자,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뭐 인플레다 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인플레라는 것을 왜 잡으려고 그러냐면 중앙정부가 자신의 힘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인플레라는 것이 뭡니까? 화폐의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화폐의 신용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 화폐의 신용이 약해지는 걸 뭘 의미해? 중앙정부가 권력이 약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는 자기가 힘이 약해지는 것을 절대 싫어하죠. 정부가 힘이 약해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전쟁도 일으키는 거예요. 나한테 개겨?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주권을 갖고 있는 주권과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라는 동물입니다. 절대 정부한테 개기면 안 돼요. 예, 개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은 바로 그 정부의 기능을 바로 잡겠다. 이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곧 회복이 되고 그리고 곧바로 다시 또 부양이 일어날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선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선거에서 져요. 사람들 다 못 살고 굶어 죽으면 결국 그 사람 안 찍는단 말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못 베기는 거예요. 민주정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선거 때문에 못 베깁니다. 독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독재 국가 또한 선거로 의해서 독재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를 부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경제, 물론 당분간은 좀 힘들 수 있어도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저점에서 뭔가를 살 수 있는 기회고 지금이 휴지 조각 이런 얘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휴지 조각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집도 폭락하지 않을 것이며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 것이며 코인도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녹아내리지 않을 겁니다. 모든 한번 인류가 만든 자산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